객체는 상태를 갖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그 행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객체가 한번 상태를 가진 다음에, 즉 생성된 다음에 보통 우리가 뭘 생성하면은 초기화하겠죠. 그래서 객체의 어떤 초기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객체들은 그 초기 상태를 소멸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항상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상수이면은 상수로 만들어줘야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강건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오류는 변수가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상수처럼 값이 변하지 않는 것들은 고정시켜 줄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배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수로 시켜줘야 되는데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한번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그 객체가 소멸할 때까지 상태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 객체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C++는 이 cons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서 바로 객체를 상수 객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onst에서 변수로 만들면 그 변수가 유지하는 객체의 상태는 못 바꾸게 돼요. 그러면 만들어진 상태로 고정이 돼서 없어질 때까지 그 상태를 간직하겠죠. 그러면 아주 심플한데 자바는 저 기능이 없어요. 왜 안 만드는지 알 수 없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뭘 하냐면은 많은 내가 봤더니 어떤 클래스를 설계해 봤더니 이 클래스가 주로 대부분 상수 객체로 많이 쓰더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불변 클래스로 만들게 돼요. 불변 클래스로 만들면은 그걸로 만들어진 객체는 불변 객체가 되는 거고, 불변 객체라는 건 상수 객체를 말해요. 값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처음 만든 상태를 가진 채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변 객체이고, 불변 클래스는 세터가 없는 거죠.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세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태는 언제 처음만 바뀌어요? 생성자를 통해서 제공된 값으로 초기화된 이후에는 바꿀래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바는 그런 식으로 불변 클래스를 만들어 쓰고 있고요. 근데 항상 모든 거를 또 언제는 상수를 쓰는데 상수를 안 쓸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자바는 상수로 많이 쓰는 것들은 불변 클래스도 만들고 똑같은 버전의 일반 클래스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string builder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의 똑같은 문자를 처리하는 건데 하나는 불변 클래스로 그 객체가 유지하는 개별 문자를 구성한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 없고 얘는 수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이썬은 모르겠어요, 잘. 근데 파이썬은 또 저런 기능 없죠. 컨스트 해가지고 상수화시키는 기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 불변 클래스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최근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레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레코드. 그리고 파이썬은 클래스를 만들 때 데이터 클래스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frozen equal true 형태로 만들면은 그 클래스는 이제 불변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좀 틀린데 이 레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레코드는 이제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세 가지 상태를 유지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불변 클래스로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거의 부모는 아니면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바에서 클래스가 제대로 올바르게 동작하려면은 그 오브젝트에 있는 여러 메소드들을 재정의 해줘야 돼요. 특히 equals 메소드 같은 거는 재정의를 해줘야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이 레코드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내가 재정의 안 해도 돼. 자동적으로 넣어줘요. 게터도 넣어주고 생성자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조 한 줄이면은 클래스 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 클래스들은 데이터만 유지하는 단순 클래스들은 레코드로 만들면 불변 클래스를 매우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기능인데 문제는 이 레코드는 불변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그 멤버들이 원시 타입이면은 진짜 불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세터들이 없으니까. 세터들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수정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B와 C는 이제 요 멤버들은 원시 타입이 아닌 거죠. 클래스예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는 참조 타입을 처리하게 됩니다. 참조 타입을 처리하게 되면은 내가 그거의 그 세터를 이용해서 또 B와 C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코드로 만들 때는 보통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원시 타입들만 구성된 클래스를 만들 때 그 레코드를 많이 쓰고요. 뭐 다른 일반 클래스를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레코드는 잘 안 만들어 쓰게 됩니다. 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만약 만들고 불변 클래스도 계속 보장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장할 때 복제해서 저장해야 되겠고 줄 때 복제해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참조 변수 갖고 내가 내부 데이터들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변 클래스라는 그런 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우리가 자바에서 활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B나 C 중에 C가 불변 클래스면은 이런 복제는 필요가 없죠. 복제가 필요 없습니다. 걔는 어차피 수정이 안 되는 애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이나 불변 클래스 멤버로 구성된 레코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일반 클래스를 멤버로 레코드를 만들면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레코드를 필요할 때 써보면 되게 요긴하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간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뭔지 캡슐화가 뭔지 설명드렸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클래스를 하나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정의하게 됩니다. 한 프로그램을 모델링할 때 한 종류의 객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크면 클수록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아니 복잡할수록 많은 종류의 클래스들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클래스를 정의하다 보면 이 클래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막 사용하고 어떤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또 잘하려면은 이 관계 설정을 효과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해주는 좋은 기술이 바로 설계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직 좀 멀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 클래스들이 존재하는데 이 클래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다른 클래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 클래스들 간의 관계 또는 클래스의 객체, 만들어진 객체가 또 다른 객체와의 어떤 관계를 맺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 간 관계, 객체 간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클래스 간 관계를 논할 때, 클래스 간 관계든지 객체 간 관계를 논할 때
그거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게 객체 간 관계인지 클래스 간 관계인지 상관없이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가 논할 때 이제 사용되는 개념이 의존 관계입니다. 의존 관계. 그래서 A라는 클래스를 이제 자바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얘는 B, C, D, E, F, G 이런 애들이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클래스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들을 구현할 때 사용한 거죠. 그렇게 되면 A는 이 클래스들을 의존한다고 그럽니다. 의존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존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은 이 B, C, D, E, F, G를 수정하게 되면 A도 어떻게 해야 될까? 수정해야 될 수가 있겠죠. 의존 관계를 맺고 있어요. A가 B에 의존해. B를 수정해야 돼. 그럼 A도 수정해야 될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럼 별로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수정을 하더라도 다른 것에 영향을 적게 주고 수정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어떤 것을 수정하더라도 내가 수정해야 되는 애들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 그럼 잘못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의존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불필요한 의존 관계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는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얼마나 많은 클래스와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불필요하게 의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보면 B, C, D는 클래스 관계예요. 클래스 관계. 클래스 관계. 그래서 클래스 관계는 뒤에 얘기했지만 정적 관계입니다. 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는 관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B, C, D는 클래스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클래스가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여기서 클래스관 관계 얘기할 때 인터페이스도 그냥 클래스로 뭉뚱그려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B, C, D는 A와 클래스관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 E, F, G와는 A 타입의 객체가 E, F, G 타입의 객체와 객체 간 관계를 맺고 있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객체 간 관계는 정적 관계가 아니라 동적 관계가 돼요. 왜? 맺고 있는 객체가 매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달되는 인자는 매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유지하는 애도 이 E가 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 관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FGE가 무슨 타입이 돼야 되냐면은 추상 타입이 돼야 돼요. 상위 타입. 인터페이스나 그 클래스 관계도에서 위에 있는 애들이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사용하는 예지만 펫이 있고 dog, cat 이런 식으로 상속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펫이 상위이고 dog과 cat이 아래예요. 이 밑으로는 없다고 치고요. 우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E가 private dog 하면은 얘는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private pet이 되면 여기에는 뭘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두 개의 클래스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지만 의존 관계는 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pet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클래스를 만들 때 강아지, cat 몰라도 돼요. 난 뭐만 알면 돼. pet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존 관계를 맺더라도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어야 돼요? 추상 타입이어야 돼요. 근데 이 new G 이 부분은 추상 타입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객체를 구체적으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제 뒤로 가면 우리가 설계 패턴을 배우면 new G라는 걸 안 써. new G라는 걸 안 쓰고 뭔가 팩토리 메소드, 그 객체를 생성해 주는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인 클래스와 의존 관계를 안 맺고 코드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럼 코드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클래스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도 내가 의존하고 있는 애들의 수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팻만 알면 돼. 팻만 알면 나중에 여기에 밑에 뭐가 오든 여기 하나 더 오든 계속 코드는 돌아가요. 내 거 컴파일러를 다시 안 해도 계속 잘 돌아가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존관계를 맺더라도 뭐랑 맺으면 안 돼요? 구체적인 클래스랑 객체관 관계는 구체적인 클래스와 맺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클래스는 이 계층도에서 단말에 있는 애들이 말하는데 단말에 있지 않아도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는 구체적인 클래스라고 그래요. 얘는 abstract 타입에서 객체 객체 생성 못해. 그럼 추상 타입 맞아요. 인터페이스도 객체 생성 못하죠. 추상 타입이에요. 근데 위에 있어도 만약에 이게 펫을 생성할 수 있는 형태면은 위에 있지만 상위 타입이지만 구체적인 그러니까 추상 타입은 아닌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클래스 관계도를 만들면은 단말들만 객체를 생성하고 위에 있는 애들은 공통 리모컨으로 타입으로 이런 의존 관계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존 관계는 일방향이어야 한다. 양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A가 B에 의존하는데 B도 A에 의존해. 그럼 안 돼. A는 B만 의존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럼 막 서로 A가 B에 의존하고 B가 C에 의존하는데 C가 다시 A에 의존해. 그러면 잘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 관계는 일방향. 한쪽 방향으로 있고 주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막 얽히고 설키고 하면은 프로그램 디버깅하기, 보완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의존 관계가 있는 거고 이 의존 관계가 있어야 이제 객체간 관계, 클래스간 관계를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간 관계는 정적 관계가 되는 거고 객체간 관계는 동적 관계가 됩니다. 즉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예제를 들면 뭐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무기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무기는 게임이 진행되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총을 쓰다가 칼을 쓰고 칼을 쓰다가 도끼를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객체간 관계는 우리가 크게 사용관계, 포함관계로 또 구분을 합니다. 이게 사용관계인지 포함관계인지. 근데 어떤 관계는 포함관계인 동시에 사용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 분리돼서 포함관계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보고 이 관계가 사용관계인지 포함관계인지 아니면 사용관계인 동시에 포함관계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사용관계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로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이 객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객체가 필요해. 그러면 사용관계예요. 사용관계. 근데 포함관계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그 이유가 뭔지에 상관없이 포함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지하는 이유는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논리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멤버 변수로 또 다른 객체를 유지하면은 이제 우리가 포함 관계라 그러고요. 이 포함 관계는 논리적으로는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포함 관계로 다른 객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가 있고 PC에 CPU 뭐 이런 하드디스크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부분 관계가 되는 거죠. 얘는 군인이 총을 들고 있다가 총이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닌데 멤버 변수로 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가 되는 거죠. 전투할 때 총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이게 중요한 개념은 아주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간 관계는 상속 관계가 뭐 전부일 수 있는데 얘를 조금은 객체지향 개념에서는 전문적인 개념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고요. C++는 상속만 있죠. 상속만 있고 자바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게 있고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해서 설명드리면 서브 클래싱은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그냥 다 가져다가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중복해서 정의하지 않아도 내가 얘를 상속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내 거에. 그게 이제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이고, 서브 타이핑은 얘와 똑같은 타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드를 재사용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타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타이핑이 되면 A를 B가 A의 서브 타이핑이 되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대체 가능성이 돼야 돼요. 대체 가능성. 그러니까 B가 A의 서브 타입이면 A를 기대하는 곳에 B를 갖다 놔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예에서 pet, 독이 있을 때 독이 pet의 서브 타입이면 pet이 필요한데 강아지 갖다 놔도 동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대체 가능성입니다. substitutability. 근데 서브 클래싱을 한다고 해서 서브 타이핑이 보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에선 제공이 되는데 실제로는 제공이 된다고 무조건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는 문법이 복잡한데 상속할 때 뭐가 있냐면은 접근 제어를 쓸 수가 있어요. 퍼블릭으로 상속할 수 있고 프로텍트 상속할 수 있고 프라이빗 상속할 수 있는데 프라이빗 상속하면은 대체 가능성을 내가 안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브 클래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브 타이핑이 제공되는 건 아닌데 우리의 목적이 다양성이 목적이면 저거 되게 중요해요. substitutability, 대체 가능성이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지만 내 프로그래밍이 올바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근데 상속을 하는데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자바로 보면은 자바의 상속은 서브 클래싱, 구체화는 서브 타이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서브 클래싱을 하면 서브 타이핑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까 C++에서 private, protected 상속하고는 다르지만 public 상속하게 되면은 서브 타이핑도 되는 거죠. substitutability가 되는 거니까. 물론 이 substitutability 발음 잘 대체 가능성이 되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타입이나 레퍼런스 타입을 써야지만 저 대체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값 타입을 써서 막 pet 값 타입에 강아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슬라이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저장이 안 되는 거죠. pet 타입은 요런 멤버 변수밖에 없는데 강아지는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 대입하는데 주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대입하면 다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체 가능성이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타입 뭐 이렇게 돼야 되겠고 나중에 다양성을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이제 또 가상함수, 늦은 바인딩 막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과 관련해서 이 언어들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고요. 자바는 단일 상속만 제공하는데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 인터페이스는 하나만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다중상속을 지원하는데 얘는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굳이 상속을 안 해도 되죠. 되는 겁니다. 특이한 애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관계를 코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를 간단히 보면 아까도 그림에서 여기서 F와 G는 사용관계가 되는 거예요. 얘는 포함관계가 돼요. 멤버 변수니까. 그래서 인자로 다른 타입을 받거나 다른 타입의 객체를 인자로 받거나 다른 타입의 객체를 내가 메소드에서 생성한다. 이거는 무조건 무슨 관계? 사용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사용관계인데 이런 사용관계를 쓸 때에도 가능하면 어떻게 쓰면 좋아? 얘는 다 구체적인 타입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타입이 아니라 상위 타입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면은 코드가 더 유연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면 얘는 무조건 사용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함관계는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 포함관계가 되는데 이 포함관계도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전체 부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멤버 변수를 유지했는데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이유가 전체 부분관계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전체 부분관계로 유지하는 경우를 또다시 안에서 복합과 집합으로 나눕니다. 이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또 내가 모델링 할 때마다 늘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생각해서 쓰시면 되는데 언어에 따라서는 내가 복합으로 모델링 하는지 집합으로 모델링 하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하는 방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C++처럼 직접 객체들의 소멸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애들, 동적 생성하는 애들 내가 직접 딜리트 해야 되는 그런 언어들에서는 이 개념이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이 강한 개념이죠. 더 집합보다. 그래서 복합은 전체가 제거되면 그 부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애들이고 집합은 전체가 제거돼도 그 개를 구성했던 요소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딴 데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함관계에서는 우리가 이 다수성을 잘 또 내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게 몇 대 몇인지 1대1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또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효과적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성이 중요한 거고 이 집합과 복합 개념에서 보통 집합에서는 그 부분을 안에서 생성하지 않고 밖에서 생성합니다. 밖에 생성해서 전달해 주는 형태로 많이 코딩이 되겠고 복합은 안에서 생성을 하고 자기가 소멸되면 자기가 생성했던 애들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 CPU를 복합 개념으로 모델링하면은 컴퓨터가 소멸하면 CPU도 같이 소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바나 파이썬 뭐 이런 데는 별로 코딩의 그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C++로 만들면 아마 소멸자에서 이 CPU를 이 경우에는 얘가 소멸해야 되겠고 여기선 소멸하지 않고 다른 데서 어디서 필요할 때 그 순간 가서 소멸을 해야 되겠죠. 복잡해지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아까 다수성이 있었는데 제일 복잡한 경우가 다대다인 경우죠. 그래서 다대다인 경우에 모델링 할 때는 중복해서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얘도 얘를 유지하고 얘도 얘를 유지하게끔 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직접 서로 맺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모델링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그리고 중복해서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요. 여기도 중복해서 유지하고 여기도 중복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교과 정보는. 그리고 얘가 여기에 자기 것들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유지할 거고 얘도 자기 교과 관련된 얘네들을 유지하는 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면 관계 자체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객체지향에서는 그냥 나중 보면 별의별 것도 다 클래스로 모델링해요. 이 자체는 연관관계를 클래스로 모델링한 거잖아요. 처음에 내 머릿속으로 관계를 막 설정할 때는 잘 안 떠오르는 요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포함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데 함수가 되게 길어. 그러면 잘 만든 함수예요? 아니죠. 그럼 함수가 길면 모듈화를 하게 됩니다. 쪼개요. 막 기능별로 뭐 쪼개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만드는데 클래스가 막 1000줄이야. 그러면 잘 만든 거 아니에요.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뭔가 어떻게 모듈화 해야 되겠죠. 함수는 모듈화를 많이 해봤을 텐데 막상 클래스를 만드는데 너무 커졌어.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를 쪼개야 되는데 이 쪼개는 거를 할 때 주로 또 우리가 뭘 활용하냐면 포함 관계를 이용하게 되죠. 포함 관계. 보통 멤버 변수들 중에 어떤 새로운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멤버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 클래스 만들다 보면. 그럼 걔를 빼내는 거예요. 걔를 빼서 클래스로 만들고 걔와 관련된 함수들도 다 이쪽으로 옮기죠.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다가는 얘의 뭐만 유지해요. 얘의 객체를 하나 해스A로 유지해가지고 여기 있던 걸 다 빼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빼낼 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는 얘만 여기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일로 옮겨간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제공해 줄 필요가 없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우리가 옮겨갔어도 여전히 A를 통해서 이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새롭게 만든 객체, 클래스 객체한테 하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코드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클래스를 모듈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응집성이 있는 클래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응집성이 높아야 돼요. 응집성이 높다는 거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잘 쪼개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필요하면 모아서 좀 더 큰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너무 크다. 그럼 이런 클래스들을 모듈화를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것들을 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안 만들고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커지겠구나. 미리 설계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되게 커져요. 특히 GUI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모델 뷰 컨트롤러 딱 3개 클래스 만들고 땡 없어요. 근데 뷰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듈화할지, 영역별로, 화면에 있는 영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해서 해보면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아마 쓰게 될 게 해석의 관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상속은 어떤 것을 계층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층적으로 모델링한다는 이런 개념이죠. pet, 그거에 또 좀 더 구체화된 강아지, 고양이, 또 강아지가 있으면 진돗개, 뭐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어떤 클래스를 좀 더 구체화한 새로운 클래스를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를 정의할 때 되게 편합니다. 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얘가 다시 안 만들어도 되죠. 그게 상속의 이점이에요.
근데 상속의 이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델링하고 나면 이런 계층적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아우르는 뭐가 생겨요? 공통 타입이 생기죠. 제가 말하는 리모컨. 리모컨이 생깁니다. 그럼 펫을 갖고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의존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얘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애가 의존 관계를 강아지하고도 맺어야 되고 고양이하고도 맺어야 되고 햄스터하고도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person이라는 애는 펫하고만 맺어 놓으면 돼요. 펫만 신경 쓰면 되지 그 펫 밑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를 구체화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상속이고 상속의 이점은 자식 클래스 만들 때도 유용하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공통 리모컨이 생기기 때문에 더 유연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얘를 부모, 얘를 자식이라 그러고 더 아래까지 있으니까 뭐 형제 클래스, 조상 클래스, 후손 클래스 이런 개념으로 클래스 관계를 가족 관계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거를 할 때 코드를 재사용하는 목적만으로 상속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속을 할 때는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은 코드를 읽을 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펫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을 여기다가 모델링하면은 사람이 애완동물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겠고 그런 개념의 코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더라도 이 모델을 이렇게 모델링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즉 이즈의 관계라는 건 아랫게 dog is a pet. 강아지는 애완동물이다. 이 명제가 성립해야지만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한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이즈의과가 성립하더라도 상속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하면 안 돼요. 특히 다형성이 목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다형성이 목적이 아니면은 뭐 봐줄만해. 그럴 때 이제 C++ 쓰는 게 프라이빗 상속이에요. 다형성 안 쓰겠다는 거니까. 그냥 코드만 갖다 쓰고 쟤랑 연관을 안 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 펫 공통 리모컨을 쓰는 게 프로그래밍의 목적이면 절대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애들을 상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코드로 나타나면. 그래서 여기에 공통된 요소들을 넣고 이 공통된 요소들은 얘를 정의할 때 다시 안 해도 되는 거죠. 코드 중복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기존에 만든 코드를 쉽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의할 때 되게 편하죠. 부모부터 만들고 자식 만들면. 물론 하다 보니까 얘네를 다 만들어놨더니 공통된 게 있어 빼낼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제대로 하면은 잘 설계해가지고 부모 만들고 자식 만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얘를 만들 때 편리하고 그것만으로 장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펫을 받는 함수를 만들면 되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펫을 유지하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면 다양한 애완동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폴리모피즘은 이렇게 그 상속을 이용해서 모델링 해가지고 부모 타입을 가지고 다양한 객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펫이라는 리모컨을 갖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눌렀는데 이 펫이 이 리모컨이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강아지에 맞는 행동이 되는 거고 고양이면 고양이에 맞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폴리모피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더니 강아지 가리키니까 멍멍거리고 고양이를 가리키니까 야옹거리면 그게 폴리모피즘이 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어떤 객체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 객체에 맞는 메소드가 올바르게 호출이 되는 그게 이제 다양성이 되겠고요. 다양성이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공통 리모컨이 있어야 돼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팻 같은 게 리모컨이 있어야 되고 문법적으로는 C++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나 참조 타입을 써야 되겠고 자바는 항상 참조 타입이니까 별로 신경 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눌렀을 때 얘가 가리키는 객체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 호출해야 되는 함수가 컴파일 시간에 모르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컴파일 그 소스 코드를 번역해서 실행 코드를 만드는데 함수 호출이 있으면 컴파일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활용하게 되면 컴파일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뭘 가리킬지 모르니까 고양이를 가리킬지 강아지를 모르니까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를 언제 결정을 해야 돼요? 컴파일 시간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결정을 하게 돼요. 이 리모컨이 실행 시간에 어떤 객체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늦은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인딩은 함수 호출과 그 호출이 실제 호출할 함수를 연결시키는 건데 일반적인 연결은 우리가 언제 그 연결을 하냐면 컴파일 시간에 해요. 그거를 이른 바인딩이라 그래요. 근데 다양성을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이른 바인딩 하면 안 되고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파일 시간에. 그래서 늦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는 거 느려집니다. 그래서 늦은 바인딩을 C++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함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가상 함수로 만들어줘야 늦은 바인딩을 하기 위한 테이블 같은 거를 실행 파일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양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함수들은 가상 함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자바는 모든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늦은 바인딩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신경 안 써도 다 늦은 바인딩. 그럼 얘는 왜 그게 되냐? 얘는 실행이 누가 실행을 해요? JVM이 해요. 그러니까 JVM은 어차피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늦은 바인딩을 안 만들려고 그래도 어차피 걔는 그 정보들을 필요하고 쓰게 돼요. 그래서 늦은 바인딩을 한다고 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늦은 바인딩이고 물론 이쪽은 이제 무거워지니까 꼭 필요한 애들만 가상함수로 만들죠. C++는. 그럼 얘도 가상함수로 늦은 바인딩 하면 느려지니까 늦은 바인딩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은 이른 바인딩 하도록 또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바에서.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있고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양성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공통 리모컨이 필요한 거고 이 공통 리모컨은 절대 값 타입으로는 안 돼요. 참조 타입, 주소를 위주하는 참조 타입으로만 해야 되겠고 늦은 바인딩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